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주 사회 이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티격태격 순서입니다. 새롭게 여성 패널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제주대학교 GIS 센터 김효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GIS 센터가 뭐지?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우리 GPS 관련돼서 지상 지하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어제 박사학위 갖고 계시고요. 네. 네, 다음에 반대편에는 제주 다크 투어 백가윤 대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크 투어 제주에서 무슨 일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름은 여행사 같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예. 있고요. 제주 4.3을 기억하고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는 이 20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4.3 특별 법안으로 잡아봤는데요.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최근 불거진 이슈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 아래 작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기념식수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주도청 연동청사가 건립된 1980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방문 기념으로 심은 나무로 추정이 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광주 시민이 피를 흘렸던 바로 그 해 불과 몇 달 후에 제주를 찾은 겁니다. 자, 저희들이 7시 뉴스 시간에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이 제주도청하고 신상공원에 이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아주 하루 만에 다 철거했거든요.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효 의원부터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7년이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라면 저는 그 역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남기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인 역사는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기에는 다소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쁘고 감동스러운 역사와 더불어서 아프고 힘든 역사도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놔두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기록물상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의 한 그 페이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빠른 행보는 조금 더 사회적 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이루어져야 온당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신상공원에 있었던 그 전두환 표지석이 철거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철거를 하게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과거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독재자의 행적을 이제 없애고 싶어하는 그 시민들의 열망이 그 민원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효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 역사적인 진실을 그대로 남기고 싶다면 그 옆에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행적을 지닌 사람인지를 알리는 안내판도 같이 설치되어야지만 그 역사를 잘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철거 자체는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가 또 5.18 민중항쟁 40주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열망이 또 그 철거 요구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좀 토론하고 싶다. 이 주제가 오늘의 메인 주제가 아니라서 우리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폐기된 4.3 특별법 사실상 폐기됐죠. 뭐 내일이면 20대 국회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자, 결국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이 됐는데 이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백 대표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8만에 달하는 우리 제주 4.3 유족 그리고 도민들의 열망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거, 그다음에 여당 의원이 무성의했던 거, 그리고 야당의 반대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라고 4.3 추념식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3명도 계속 통과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판에 조금 의지가 있어서 통과가 될 건가라고 기대를 해봤더니만 여전히 뭐 예산과 형평성 문제로 정부가 발목을 잡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저는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제주 국회의원들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야당 의원들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 세 가지가 모두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는 그냥 모두 까기 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효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 정치의 상황을 저는 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반론을 제기할 분은 없는 걸로 보고
도민사회가 밝힌 4.3 특별법에 대한 그런 기대 역시 저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20대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사회 밝힌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도의회가 거의 전석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뤄내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무관심과 그리고 집권 당내의 소통의 부재나 의지의 부재로 방치하다가 이렇게 무산된 걸로 전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이 주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제1책임이 정부 여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두 까게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한 군데를 고른다면 누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고리가 정치권이라고 저는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여당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또 야당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안건조차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는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제 4.3이 더 이상 한 집권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이슈로 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자, 싶습니다. 정치에 몸담고 계신 김 의원님께서 발언하시죠. 근데 저도 일차적인 책임을 굳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다면 제주도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부재입니다. 아니 법사위에서가 법사위 이전에 가기 이전에 그 단계에서조차 1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는 정치력이 없어서 정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소위도 못 넘었죠. 네, 소위도 못 1단계를 못 넘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지의 부재이고 소통의 부재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20여 년 지금 4.3 특별법을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당이 독점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평가, 처절하게 평가가 도민사회에서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4.3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라든지 여야 정치권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통과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여지를 과연 노력을 했는지. 1차적인 책임은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한테 저는 알겠습니다. 전가하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예, 다음 주제. 자, 내용에 대해서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4.3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이 문제입니다. 아직 도민들도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지점이고요. 그 배상 보상 규모가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21대 국회 가서도 이게 정부가 이 부분에 사실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확실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망이. 자, 이 주제는 한번 김 의원부터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그 정부가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까 우리 여당에 대해서 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성권 의원님께서 우리 미래통합당하고의 소송까지 검찰 소송까지 가 있습니다. 여당이 반대했다라는 그런 말은 위험한 말씀이라고 저는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안위 어떤 법안에서 배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합니다. 제주도민으로서 그걸 저 또한 유족입니다.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역사를 어머니가 갖고 있는 걸 보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나 어떤 다른 분의 뜻을 빌리자면 이걸 때문에 또 갈등과 치열하게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배보상까지 돼야지만 완전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보상을 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러한 그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더 우선일 수도 있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대상이 지정이 되고 규모가 지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사회적 담론이 먼저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 반론하시죠. 저는 그 기재부가 항상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을 쉽게 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대강 사업 같은 데 지금 22조 원이 투입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조 가까이 되는 이 배보상액을 기재부가 내주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과거사의 청산에 대한 국제 기준을 이야기할 때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기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배보상 문제는
돈이 있을 때 정부가 그냥 시혜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줘야 되는. 없어도 줘야 예. 되는 반드시 피해자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처럼 그 국회에서의 그런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또 미래통합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제1 제주 공약으로 4.3 특별법 개정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잘 하라고 국민들께서 21대 국회의원 원구성을 좀 파격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만큼 꼭 이번엔 배보상 문제가 포함돼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의 쟁점이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돈 때문에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 중앙정치권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의 쟁점은 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에 대한 입장도 한번 토론해 보죠. 이번엔 백 대표 차례죠? 예, 해주시죠. 저는 군사재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생존 수용인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불법 구금, 강제 구금, 뭐 불법 연행, 체포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그 불법 군사 재판, 불법 감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면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18분의 생존 수용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고 그렇다는 것은 법원 스스로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생존 수용인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지 그런 분들만 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과거에 있었던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나 그걸 알겠습니다.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이, 이미 내려져 있는 재판을 지금 그 오래전 72년 전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체계가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평가를 하면 다소 좀 불편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력이 피해를 줬다는 거는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속해 가고 이러기에는 이미 내려져 있는 재판을 어떤 개정법을 통해서 무력화하고 무효화한다라면 그거는 사법부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도 이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지금 한 얼마 없거든요. 30초씩 지금 아마 재발론 하실 것 같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 재발론 하시고 또 제 재발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진실규명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실규명을 하는 이유는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진실을 발견하고 또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메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국가가 자행한 국가폭력과 잘못된 재판을 이제 70년이 지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정립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재심을 통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면 큰 국가의 어떤 그런 줄기를 흐름을 큰 손실이 없어지겠지만 이거를 무효화한다라는 거는 국가가 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는 더불어당 집권 여당입니다. 이걸 주도적으로 독점하고 전유물처럼 이걸 추진하는 그 당 또한 더불어당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이거를 이 정부가 저는 거부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국가의 대승적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담론을 많이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 좀 긴장들 하셨을 텐데 다음에 뵐 때는 더 치열하게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롭게 이 티격태격을 단장해 드렸는데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제주 사회 이슈를 이 공론회장에서 뜨겁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격태격이었습니다.